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13호 태풍 링링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며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한반도를 관통하며 전국에 거센 비바람을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난 2010년 우리나라 전역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태풍 곤파스와 경로와 세기가 유사해 대규모 농업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상륙하기 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태풍 전 사전 대비 요령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이번 주말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관통할 예정이어서 대규모 농업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따뜻한 남쪽 해역을 지나며 세력이 커져 심한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 위치한 6일 낮부터 8일 오전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5에서 45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정도 풍속의 바람이 불면 나무가 뽑히고 작은 차의 경우 뒤집힐 수도 있을 정도인 만큼 태풍을 대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태풍의 경로는 지난 2010년 우리나라에 최악의 피해를 입힌 태풍 곤파스와 유사해 농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곤파스가 한반도에 상륙했을 당시 전체 과수 면적의 2.1%에 달하는 2,800헥타르 면적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고 논 4,600헥타르와 비닐하우스 451헥타르 등이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태풍에 의한 피해는 사전에 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태풍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과수원의 경우 나무 사이에 풀을 미리 베는 등 배수로 정비에 신경 써야 합니다. 과수원이 경사지에 위치했다면 빗물을 한 곳으로 모아 유속을 줄일 수 있는 집수구를 설치하고 토양 유실을 막기 위해 부직포 등으로 땅 표면을 덮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지지대 설치가 필수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방풍망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대비책입니다. 벼농가는 수시로 배수로를 확인하여 논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논두렁 물꼬를 낮게 조정해야 합니다. 고추와 참깨,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밭작물 농가에서는 작물이 태풍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주를 튼튼히 보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흙이 유실돼 뿌리가 드러난 부분은 흙을 보충해 덮어줘야 합니다. 시설 하우스를 운영하는 농가에서는 바깥의 비바람이 안으로 들이치지 않도록 하우스 주변에 물길을 만들어 침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태풍에 의한 농기계 침수 및 파손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저지대의 농기계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보관해야 합니다. 야외에 보관한다면 비닐이나 방수 포장 등으로 꼼꼼히 덮어주고 강풍에 날아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단단히 메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정부와 농협은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4일과 5일 연이어 태풍 대비 긴급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갖고 품목별 사전 대응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농협도 전국 개통사무소의 재해대책 상황실을 비상 운영하며 태풍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준비하고 있으며 긴급 무이자 자금 5천억 원을 준비해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앞으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나 이력 표시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들은 긴장하셔야겠습니다.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00만 원으로 오르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업자들의 수입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도 다소 줄어들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를 신고할 경우 지금까지는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이제는 최고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신고 포상금은 위반 물량의 실거래가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실거래가액이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이면 200만 원, 1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미만이면 300만 원, 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미만이면 500만 원, 10억 원 이상이면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을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단 음식점이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를 300만 원 이상 물게 될 경우 10만 원, 그 이하는 기존 5만 원을 유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요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고 포상금을 상향한 이유는 원산지 표시 부정 유통에 대한 민간 차원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산지 표시 부정 농산물의 유통을 감소시킴으로써 원산지 표시 제도의 운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식품에 대한 신뢰 향상과 더불어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지난 한 해에만 모두 3,917건, 이 중 313건에 대해 모두 2억 900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올해에도 7월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169건에 대해 1억 3,900만 원이 이미 포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포상금이 상향 조정된 만큼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한 신고가 더 활발히 접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2019년도 가축질병치료보험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가축을 대상으로 한 실손의료보험인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지난해 처음 시범 도입돼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정부는 시범 사업 2년 차인 올해 사업 대상 지역을 6개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최근 2019년도 가축질병치료보험 상품이 출시돼 축산 농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사람의 실손의료보험처럼 가축의 질병치료 비용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와 전남 한평의 소 사육 농가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보험이 처음 도입됐는데 농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질병치료비 보장은 물론 지정된 수의사가 직접 농가를 방문해 가축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수의사가 부족한 데다 진료비가 비싸 약품만 구입해 자가진료하는 농가가 많은 현실에서 질병치료보험은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안 넣었을 때는 원장님을 부르면 얼른 10만 원, 15만 원 하면 얼른 부담이 생겨 못 불렀는데 지금은 부담이 안 생기니까 도로 그 돈이 나와보니까 100마리 사고를 뺀다 하면은 거의 15% 정도는 퇴사를 많이 해요. 잘못하면 5마리 뺀다 하면 2마리 정도를 죽여보니까 실패를 많이 해봤어요. 바로 불러보니까. 이에 정부는 보다 많은 소 사육 농가들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우선 시범 사업의 대상 지역을 지난해 2개 시군에서 올해는 6개 시군으로 늘렸습니다. 기존 시범 지역과 함께 충북 보은, 전남 강진, 경남 합천, 제주시의 소 사육 농가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기도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겨 이번 달 2일부터 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험 상품을 개선했습니다. 마리당 보험료가 가장 비싼 젖소의 경우 농가 부담 보험료를 인하했습니다. 지난해 상품에선 젖소 한 마리당 농가 부담액이 10만 200원이었지만 올해 상품부터는 6만 6,300원입니다. 또한 수의사가 부족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시범 지역이 아닌 곳의 수의사에게도 진료받을 수 있게 약관을 바꿨습니다. 기존엔 시범 지역 내에 있는 지정 수의사가 진료해야만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시범 지역 지속 확대를 통해서 전국 확대를 조기에 실시할 계획이 있고요. 앞으로도 보장 질병을 확대하고 보험료를 인하함으로 인해서 사육농가의 가축 질병 감소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송아지와 비우구, 한우 번시구와 젖소만 가입 대상이며 특정 소가 아닌 농장 내 모든 소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은 시범 지역 내 축협이나 지역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기간은 1년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밥맛 하면 이천쌀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사실 임금님표로 알려진 이천쌀의 대부분은 일본쌀 품종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토종 우리쌀의 밥맛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 이천에서 국내에서 개발한 쌀 품종 헤드를 수확해 소비자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파란 벼들 사이로 한쪽에선 누렇게 익은 벼 수확이 한창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연구 개발한 순수 우리쌀 품종 헤들이 첫 수확에 나섰습니다. 헤들 품종은 늦여름부터 수확을 시작하는 조생종으로
외래 품종에 비해 길이가 짧아 쓰러짐 현상이 적고 병충해에도 강합니다. 작년까지는 일본 품종을 심었는데 키가 커가지고 비를 조금 더 주거나 태풍이 불면 쓰러져가지고 수확량이 반으로 감소했었는데 이 해들미를 심어보니까 둯대도 튼튼하고 키가 작아서 재배하기가 용이하고 또 병충해도 강하고 또 수확량도 많아서 대만족입니다. 그동안 이천쌀은 외래 품종인 일본 품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국내 품종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경기 이천시 농협과 함께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 연구에 나서면서 해들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이천시는 농협과 함께 그동안 이천쌀의 벼 품종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서 이천 지역에 잘 맞고 또 이천쌀의 명성에 걸맞는 국산 벼 품종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마침내 찾아낸 것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대한민국 벼 품종인 해들미와 알참미로서 이천쌀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맛있는 이천쌀을 보급해드릴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신품종 선정위원회에서 밥맛과 재배 안정성을 인정받아 최고 품질 벼로 선정된 해들미. 올해 소비자에게 첫 선을 보인 반응 역시 긍정적입니다. 차지고 쫄깃쫄깃하고 또 아주 입안에서 이게 밥이 이렇게 잘 꼭꼭 씹어지는 것 같아요. 맛있는데요. 이천시는 올해 해들미 550톤 시범 생산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조생종인 외래 품종 고시이카리를 국내 육성 해들 품종으로 100%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경기도 이천 지역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외래벼 품종을 우리나라 최고 품질 벼 품종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최다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가 도내 양돈 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 외국인 밀집 지역과 귀성길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나섭니다. 오는 1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방역에서는 유관기관 단체와 민관 합동으로 도내 축산물 관련 시설과 양돈 농가에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귀성객이 몰리는 터미널 등지에서 다국어 홍보물 등을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 활동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도는 ASF 특별 방역 상황실을 설치해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와 외국인 밀집 지역 불법 축산물 유통, 북한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 등 3개 분야를 집중 관리합니다. 대추 수확기를 앞두고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대추연구소가 안전한 농약 사용과 열과 방지 등 대추과원 후기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대추는 다른 과수에 비해 수확 전 농약 살포일이 긴 편이고 농약마다 안전 사용 기준이 다르므로 살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추 열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가림 재배의 경우 비대기 이후 천창을 닫아 일소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수확기까지 토양 수분 변화가 크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수를 해주고 노지에서는 과습되지 않도록 물 빠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충청남도가 도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제27회 충청남도 농어촌 발전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추천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와 귀농귀촌인, 농어업인, 다문화 가정 등으로 수상자는 이듬해 농업 선진지 견학 기회가 제공됩니다. 농어촌 발전상은 충남 도내 농민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의 상으로 올해부터 청년과 여성 농업인, 미래 스마트 농업 등 최신 농업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분야가 대폭 추가됐습니다. 강원도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소나무림 78만 1000헥타르를 대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 예찰 조사를 실시합니다. 26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항공 예찰로 발견된 고사목을 지상에서 정밀 예찰해 시료 채취 및 검경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피해목 제거 작업 이후 발견된 감염목 354그루와 그 주변의 의심목을 전량 제거해 파쇄 소각하고 감염목 주변 2km의 선단지와 발생 시군 내 1060헥타르에는 예방 나무 주사를 놓는 등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번 항공 예찰 조사에는 헬기 16대가 투입됩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햇과일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달콤한 맛이 꽉 찬 포도도 지금 한창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회춘의 열매라고 불리는 포도의 효능에 대해 현장에 나가 있는 이영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 먹거리는 바로 포도입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적당량의 포도주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는데요. 과육부터 껍질, 씨앗까지 버릴 게 하나 없는 포도의 효능 알아봅니다. 한 송이에 달린 과실이 많아 다산과 건강의 상징인 포도. 1997년 과학저널 사이언스지가 포도의 항산화 기능과 항암 작용을 발표하면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꼭 영양을 따지지 않더라도 달콤한 맛과 싱그러운 향기 때문에 포도는 언제나 환영받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먹고요. 우리 애들도 이제 오니까 다 같이 포도를 모두 좋아해요. 금방 피로 회복을 빨리 시켜주고 피부 건강에도 좋고 이게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포도엔 체내 흡수가 빠른 과당과 포도당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기력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포도씨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돼 있는데요. 폴리페놀은 몸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당뇨병, 암 같은 중증 질환이나 파킨슨,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도 껍질과 씨에는요, 노화를 막는 핵심이 되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합니다. 폴리페놀은요, 세포의 퇴화를 막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피부 노화뿐만이 아니라 암, 또 피로 등을 유발하는 활성산소 제거 기능이 특히 탁월합니다. 그렇지만 100g당 60kcal 정도로 칼로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나 체중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면 다량 섭취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재배하는 포도 품종은 무려 8천여 종. 이 중에서 8, 9월 국내에서 만날 수 있는 품종을 추리면 캠벨, 거봉, 샤인머스켓 MBA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캠벨. 껍질이 질긴 편이라 통째로 먹기 어렵지만 새콤달콤한 맛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거봉은 단맛이 강하고 포도알이 커서 선물용이나 제수용으로 많이 찾습니다. 각종 판매 사이트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킨 샤인머스켓. 다른 품종에 비해 비싸지만 알사탕처럼 크고 당도가 높은 포도알 덕분에 젊은 층에서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빛깔도 모양도 제각각인 포도,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포도 송이를 제치고 보시면 줄기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싱싱한 포도이고요. 포도에 있는 흰 가루는 보통 농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포도의 당분이 밖으로 새어나와서 굳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얀 가루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고르시면 좋은 포도를 고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미식가의 나라 프랑스에선 식사에 풍미를 더하기 위해 포도주나 포도로 만든 디저트를 곁들인다고 하는데요. 맛있는 포도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포도 껍질이 질겨 드시기 불편했다면 초간단 포도 껍질 주스로 드시길 추천합니다. 식초 2~3방울을 떨어뜨린 물에 포도를 3분 담근 후 깨끗한 물에 씻어냅니다. 씻은 포도알을 냄비에 넣은 후 포도 한 송이 기준 물 3분의 1컵을 넣고 끓입니다. 포도즙이 우러나면 약불로 4에서 7분 졸입니다. 체에 받쳐 포도 껍질을 걸러낸 후 꿀, 얼음 등을 곁들이면 껍질 속 영양까지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포도는 무른 포도알은 따내고 지퍼백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신선하게 오래 즐길 수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여 대규모 농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